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양승록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Children Ministry,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첫 번째,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 두 번째, 어린이 사역의 도전들. 세 번째, 남아공 기독교의 현재. 네 번째,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 연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역 모델 제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제안으로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교육은 유기체와 같아서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꼽는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어린이 교육입니다. 시카고 대학 블롬 박사는 인간 지능 형성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50%의 지능이 0세에서 4세 사이 형성되고 30%의 지능이 4세부터 9세까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10세에서 18세까지 형성되므로 인간 지능이 완성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특별한 교육법을 통해서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도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기독교 교육에서도 어린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 세대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세우고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귀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14 무브먼트입니다. 1990년도 선교 전략가요 동원가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서 1040 윈도우 선교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414 무브먼트로 바뀌게 됩니다. 지역 개념에서 연령적 개념으로 이동했죠. 주창자는 김남수 목사와 루이스 부시 목사입니다. 이 14 무브먼트의 핵심 운동으로는 리치, 접근해라, 레스큐, 아이들을 구원해라, 루트, 훈련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리스, 그들을 선교의 주체로 파송하라라는 운동입니다. 414 무브먼트, 현재 선교의 트렌드이고 사역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15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령별 인구조사 발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1,7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30%가 14세, 15세 이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림포포 같은 경우는 34%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고요. 도시화된 하우텐과 웨스턴 케이프는 23.5%, 2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5세 이하 평균이 11.7%이고 전 세계가 20% 이하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아프리카는 여전히 아이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귀한 어린이 사역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맞이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맹률의 도전입니다.
2011년 UN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동들 중에 미등록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수가 3,2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PIRL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은 국제 읽기 능력 평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500포인트가 중간 포인트거든요. 근데 남아공은 320포인트로 전 세계에서 아주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0포인트는 시골과 도시의 평균인데요. 시골은 291포인트, 도시는 417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신문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레이드 4 중에 58%는 글을 읽을 수 없고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아이이다. 그리고 29%는 문맹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큰 도전이 되는 문맹률입니다. 두 번째, 가정 구조를 통한 도전이 있습니다. 엄마와만 함께 사는 아이들, 그리고 아빠와만 함께 사는 아이들, 양가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가 시골 지역은 19.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친척에 의해 키워지는 아이들도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비율도 낮고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여성이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비율입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47.7%, 도시는 39.6%가 여성이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가정 구조가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 수급의 어려움입니다. South African National Sunday School Association이라든지 많은 그런 어린이 사역 단체나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사 교육도 시켜주고 또 많은 자료들을 보급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골 교회에 그런 자료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자료 수급의 어려움을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남아공 기독교 교육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향한 목회자의 비전은 시골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게 두지 않습니다. 재정, 시골 교회는 거의 없죠. 교회 학교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없습니다. 공과 자료 없습니다. 교사 인원 확보와 사역, 인원도 부족하고 사역도 찬양 지도 정도의 사역입니다. 교사 교육, 부모 교육, 빈약하거나 전무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별도의 공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저희들이 섬기는 시골교회와 소교단들은 대부분 어린이를 방치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인 선교사님들의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예배 사역을 진행하시고요. 교육 사역으로 유치원, 지도자 훈련, 도서관, 또 방과후 교육, 초등학교 운영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문화 사역으로 음악, 스포츠를 중심으로 태권도, 또 합창단, 성경 동화 나눔 등을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기타 특별 사역으로 성경학교, 달란트 시장, 구제 사역, 의료 사역, 어린이 캠프 등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역들을 애써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교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들 해주셨고 교사 교육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규적인 교사 교육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편이었고 부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사용하시는 자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리서치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요. 모 선교사님들은 직접 제작한 공과를 제공하고 교육하기도 하셨고, 주일 예배 설교를 가지고 분방 공부해서 또 나눔을 진행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고요. 정철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경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암송을 진행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영어 그림 동화 스페셜 미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시리즈물인 매지컬 미를 연령대에 맞춰서 가르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토로하시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입니다. 첫 번째 꼽아주셨던 문제가 언어 문제, 어린이들과 소통의 문제, 또 통역의 문제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와 장년의 무관심, 교회 열정 부족과 자원 부족, 공간과 시간의 제약, 교사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결석하는 아동들 때문에 교육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사명감 없는 교사의 문제들, 또 선교사 본인의 열심 부족을 또 자책하시는 분도 계셨고, 사역 자료 부족, 그리고 보충 수업 등으로 인한 토요 사역의 시간적인 제약,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과 미디어의 악영향, 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연약함 등을 장애 요소로 뽑아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역 모델 제시입니다. 어린이 사역의 전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으로 마지막 장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세우라입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웠을 때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을 진행할 때 결과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 계획을 세워라. 연령별로 또 학년별로 어떠한 성경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알아야 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성경의 어휘를 가르치고 암송해야 될 그런 본문들을 뽑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죠. 교리 공부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구원을 가르치는 교리 공부 필요합니다. 교사 교육이 필요하죠. 사명감을 고취하고 교수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 교육을 실행해야 됩니다. 부모 교육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줄 때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음악과 스포츠와 그 다른 많은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접촉점을 갖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교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고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거리전도, 학원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더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겠죠. 성경학교입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아이들은 봉사할 기회를 갖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이죠. 성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고
동성애나 미혼모나 혼전 순결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방과 후 교육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과 후 교육입니다. 결연사역입니다. 가난한 목회자들의 자녀를 돕고 또 극빈자 자녀를 돕는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이죠. 연합집회입니다. 내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와 함께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면서 서로 배워가며 서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투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어린이 사역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Children Ministry, 선택인가 본분인가? 우리의 본분이죠. 유럽 교회가 도시화 현상, 인본주의에 기반한 세속주의, 에큐메니칼과 종교 다원주의, 번영주의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쇠퇴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아프리카 교회도 동일한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아프리카를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아프리카를 섬기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김으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주는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